안녕하세요, 일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울 모빌리티 쇼 KG 모빌리티 부스 안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KR10하고 F100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토레스 EVX 그리고 토레스 EVT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와, 토레스 EVX 전면부 디자인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냐면 머피 로보캅 머피 딱 생각나죠? 기존에 토레스에 있었던 그릴 디자인을 생각을 해보면 기둥 같은 게 6개가 있었잖아요. 그 기둥을 지우고 면발광으로 앞을 넣어놨습니다. 기존 토레스도 예뻤는데 EVX도 실제로 와서 보니까 훨씬 더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에 전면부만 봤을 때는 이게 토레스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 내연기관 토레스랑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쪽 토레스 한번 보여주세요. 저랬던 토레스가 전기차로 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앞에서 보면 원래 그릴이 있던 자리를 차체로 다 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차이점이 살짝 있는 게 원래는 이 가니쉬 왼쪽에 견인고리가 빨간색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견인고리 빨간색이 없어졌고 범퍼 가드, 범퍼 가니쉬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이 공기 인테이크를 아래쪽으로 두고 위쪽은 전기차답게 좀 그릴을 막아놓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토레스가 가지고 있던 매력이 떨어졌냐? 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릴에 다 막혀있는데 전기차인 거야? 당연하죠. 얘는 전기차로 나온 토레스입니다. 이 KG 모빌리티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토레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요즘 토레스를 1.5 가솔린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전기차도 내고 픽업 트럭으로도 내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애 하나 잡아서 그걸 여러 가지 애로 분산시키는 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요 차량이 요 모습 그대로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요 정도면은 기존의 토레스를 사셨던 분들이 약간 아쉬워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측면부를 한번 보면요, 측면에서는 사실 토레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지금 20인치 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다 보니까 일반적인 휠을 사용하기보다는 공력 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큰 휠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나름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토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 라인,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토레스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원래 저 C필러와 D필러 사이에 있는 여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수납함을 옵션으로 달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걸 넣게 되면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어려워서 저거는 옵션으로도 아마 안 들어가지 않을... 정답입니다. 요 펜스만 아니면 저 안에 너무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멀리서 한번 보면요, 마이클 잭슨 그거 알죠?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 그냥 인사하는 사람인데? 자, 안에 보시면요, 실내 한번 보면요, 저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완전 바뀌었죠? 원래 토레스 디스플레이 어땠어요? 계기판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조그만한 센터 디스플레이 하나만 들어갔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그냥 일반 디지털 계기판처럼 보이게끔 만든 아날로그 계기판이었습니다. 근데 12.3인치 통짜 디스플레이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옆에 센터 디스플레이만 우드컨이 있었던 거를 운전석에 있는 계기판 디스플레이랑 하나로 이어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일자형을 살짝 꺾어서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커브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이어놓은 거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기어는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기어, 원래 토레스 기어 어땠어요? 이렇게 득득득 하는 봉 타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전자식 기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그리고 대시보드, 요런 데 있는 소재들이 패브릭을 썼다거나 재활용 소재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 같은데, 약간 하늘색 가까운 회색 느낌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내 색깔을 선택하신다면 이렇게 듀얼로 들어갈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후면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요, 기존의 토레스와 틀린 그림 찾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달라진 부분 없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원래 요 토레스 리어 램프 어떻게 생겼었어요? 요 전체가 통으로 있었고 가운데가 고리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요 리어램프 태극기에 있는 곤자처럼 위아래로 세 줄을 해서 곤자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래도 요 토레스 EVX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트렁크부터 팬더 라인까지 금형을 새롭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요 있는 형태 내에서 리어램프를 다양하게 변화를 주는 맛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 장명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토레스 EV면 토레스 EV지 토레스 EVX는 뭐야? 요 X를 보고 누가 익스트림이라고 생각을 해?
왜? 아마 EVX로 나와도 사람들이 EVX라고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KG 모빌리티 이렇게 레터링이 딱 박혀 있습니다. 지금 처음 봐서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뭐 네이징 되겠죠 뭐. 전기차라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범퍼 디퓨저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진 않았고 원래 토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디퓨저나 이런 느낌대로 전기차에 맞게 재해석해서 다시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토레스 EVX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전기차로 전환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가 현대 기아 하면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플랫폼이 다르잖아요. eGMP 플랫폼이 있고 3세대 플랫폼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KG 모빌리티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 원래 있었던 내연기관 플랫폼을 그대로 가지고 전기차로 전환을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행거리잖아요. 총 주행거리가 420km 정도가 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대략 그 정도만 돼도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토레스 EVX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리튬 NCM 배터리가 아니라 LFP 인산철 배터리를 쓰거든요. 이 인산철 배터리는 비아드에서 나온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용도 저렴하고 화재 위험도 덜해서 되게 좋은데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출력이 아무래도 강한 출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고 출력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뭔가 다른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가격이 얼마냐? 가격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찍어야 되는데 보조금 받고 4천만 원 초반, 4천만 원 초반이면 진짜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레스 EVX를 가지고 그대로 픽업 트럭으로도 만들어 놨는데요. 토레스 EVT 지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토레스 EVT, 토레스 기반으로 만든 픽업 트럭 모델입니다. 와, 진짜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소형 픽업 트럭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픽업 트럭 해봤자 콜로라도, 그다음에 포드 레인저, 그리고 렉선 스포츠 칸 다 대형 픽업 트럭이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현대에서는 산타크루즈를 만들고 있고 포드에는 매버릭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만 유독 이런 소형 픽업 트럭이 없었어요. 그런 자리를 메꾼 차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매력이 없을 수가 없는 차네. 진짜 마음에 드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전면부부터 후면부까지 이 트럭 베드가 있는 부분 빼고는 토레스랑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부 모습도 보시면 토레스 EVX 그리고 토레스랑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DRL 램프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토레스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VT는 EVX랑은 다르게 이렇게 견인고리 이런 것들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앞으로 들어갈 일이 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프론트 스텝은 전기차니까 프렁크 들어갈 때 쓰라고 하는 거 아니야? 프렁크에 있는 짐 꺼내라고. 프렁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오면 그것도 좋겠다. 그리고 저 고프로 달려있는 거 봐봐요. 이 오프로드를 역동적으로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KG 모빌리티로 넘어오면서 저런 감성적인 영역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차가 된 것 같아요. 앞에, 측면 뭐 다 좋아. 이 차는 베드를 봐야지. 뒤로 넘어가서 이 뒤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로 넘어왔는데요. 트럭 베드를 위에 부분, 아래 부분 이렇게 나눠놨어요. 에어리프트를 써놨어요. 그래서 위에 있을 때는 위에서 잡아주고 아래로 내릴 때도 편하게 딱 닫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잘 디자인을 해놨어요. 전기차니까 이런 것도 되는구나. 생각보다 요 뒤에 있는 베드 아래 히든 스페이스가 굉장히 깊어서 제가 봤을 땐 캐리어 같은 것도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요 아래쪽으로 보면 V12 커넥터 그리고 소화기, 휠너트 렌치 이런 것들도 넣어놨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 뒤쪽에서 저렇게 V12 커넥터 외부에서 전력을 빼서 쓸 수 있게 한 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저기에다 저걸 넣어놓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픽업 트럭들 보면 밤에 사용할 때 이 뒤에 있는 게 뭐가 어떤 건지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옆쪽으로 이렇게 약간 토레스 앞부분 DRL 모양의 네모난 등을 쭈르르륵 달아놨습니다. 와,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트럭 베드가 좁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좁지도 않습니다. 딱 적당한 크기의 베드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후면부에 이 리어 램프 디자인도 아까랑은 다릅니다. 뼈다귀 모양인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겼는데 면발 광구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고 이 안쪽으로 방향지 시등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 디자인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트럭 베드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엔드 스텝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오프로드를 좋아하시지만 렉선 스포츠나 콜로라도, 포드 레인저 같은 차량들이 너무 커서
써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이 토레스 EVT 전기차로 뽑으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KG 모빌리티가 이런 능력이 있는 회사였어요. 앞으로의 KG 모빌리티가 어떤 잠재력을 뽐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정말 기대가 되는 모빌리티 쇼였습니다. 토레스 EVX, 토레스 EVT 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본카 앞으로 신차 계속해서 보여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